안녕하세요. 세리쌤입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문법 공부 같이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문법 내용은요. 문장의 짜임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 품사와 문장 성분을 이번 시간에 같이 구분해보고 문장 성분이라는 게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문장이 뭘로 이루어져 있죠? 뭐가 모여야 문장이 될까요? 그렇죠. 단어들이 모여야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은 각각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오늘 문장 성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우셨을 내용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문법에 대해서 뭐 배웠어요? 그렇죠. 우리 품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품사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명사. 사물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명사. 또 대명사. 이것저것 그것과 같은 대명사. 또 뭐가 있어요? 수사가 있죠. 수사. 수사는 어떤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 숫자를 세는 말들이죠. 이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렇지. 체원이라고 불렀죠. 자, 또 어떤 거 기억나요? 동사 기억납니다. 동사는 어떤 거예요? 가다, 먹다, 달리다와 같은 행동을 설명해주는 말들 우리가 동사라고 불렀어요. 또 형용사도 있겠죠? 형용사, 예쁘다, 아름답다, 귀엽다 와 같이 어떤 대상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을 우리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와 형용사를 묶어서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활용할 수 있는 말이다, 쓸 수 있는 말이다 라고 해서 용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요? 요런 거 혹시 기억나나요? 조사. 조사가 어떤 거예요? 을, 이, 가 이렇게 단어 뒤에 붙어서 문장 안에서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말들 우리가 조사라고 불렀고요. 이 조사를 우리가 관계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조사들 중에서요. 서술격 조사, 이름은 기억 안 해도 돼요. 라고 불렀던 이다 라는 단어의 경우는요, 동사나 형용사처럼 용언으로 활용될 수도 있었다. 이런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셨을 겁니다. 자, 그 외에도요, 여러분 혹시 관형사라는 단어 기억납니까? 관형사. 어떤 게 관형사죠? 그렇지.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을 꾸며주는 말들. 옛, 여친 할 때 옛, 새 구두할 때 새 이런 것들. 체언을 꾸며주는 말을 우리가 관형사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그러면 용언을 꾸며주는 말들 기억나요? 선생님, 세리쌤은 예쁘긴 예쁜데 어떻게 예뻐요? 매우 예쁘죠, 매우. 이때 매우. 예쁘다를 꾸며주는 매우. 이런 아이들 우리 뭐라 불렀어요? 부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관형사나 부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수식언이라고 불렀었죠. 그 외에도 감탄사도 있어요. 감탄사는 혼자 쓰이는 말들. 아후, 야후, 우후 이런 것들. 얘는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라고 해서 독립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러한 품사들은요, 전부 다 변하지 않는 그 단어의 성격이에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성격은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안 변하죠, 그죠? 세리쌤은 10살 때도 욱하고요, 10살 때도 욱하고, 지금도 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이 품사들이요, 문장 속으로 들어가면요. 어떤 자리에 쓰이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집니다. 문장 성분이라는 건 뭐냐? 바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에요. 역할이라는 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죠, 바뀌죠. 세리쌤이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뭐예요? 선생님이지만 집에 가면 마누라고 엄마란 말이에요. 길거리 지나다니면 행인 1, 2, 3이란 말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은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문장 안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자,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들이요. 문장 속으로 들어가면 주어라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주어라는 게 뭐예요? 그 문장에서 주체로 쓰이는 말. 세리가 밥을 먹는다 해서 주어는 뭐예요? 자, 세리, 가죠. 이처럼 이 또는 가가 붙는 말들을 우리가 주어라고 부릅니다. 또 이 체언은요, 문장 안에서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요. 원준이는 세리를 사랑한다. 세리를, 을이라는 말이 붙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또요, 이 체어는요, 문장 속에서 보어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보어라는 게 뭘까? 자, 뭐 할 때 보자일까요? 그렇지, 보충할 때 보자예요. 보어라는 거는요, 보충하는 말입니다. 뭐를 보충하냐?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에서는요, 뭐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라고 해서 주어를 보충하는 말은 주격 보어라고 부르고 목적어를 보충하는 말은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데요. 국어에서는 목적격 보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국어 문법에서 보어가 나온다면 무조건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어떤 거냐? 우리말에서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거. 되다 또는 아니다 앞에서 이 가가 붙은 말들. 예를 들어 볼게요. 세리는 공주가 아니다. 자, 세리는 얘가 뭐예요? 주어가 되겠다. 그죠? 그리고 아니다. 앞에 있는 공주가 라는 말. 공주가 라는 말. 얘가 바로 세리의 상태를 지금 보충해주는 보어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 이가가 붙은 말. 얘네를 우리가 보어라고 부릅니다. 체언이 문장 속에 들어가니까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들은 문장 속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네,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술어라는 게 뭐냐?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을 우리가 서술어라고 부릅니다. 주로 뭐뭐하다 붙는 말들 우리가 서술어라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영어에서 주로 문장을 분석할 때 주어, 동사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국어에서는 문장 성분 어떻게 분석해야 된다? 주어, 동사라고 하면 절대 안 되지, 그치? 동사라는 건 뭐였어요? 품사였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분석해요? 주어와 서술어라고 분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관형사, 부사, 감탄사 같은 것들이 나왔네요. 자, 관형사 같이 체언을 수식하는 말들이 문장 안으로 들어오면, 체언을 수식하는 말들을 문장 안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자, 체언 수식해주는 말 뭐라 불렀어요? 우리 관형사라고 불렀지, 그치? 그 문장 안에서 체언과 같은 아이들을 수식해주는 말은 우리가 뭐라 부를까? 관형어라고 부릅니다. 역할은 똑같아요. 체언을 수식해준다. 그런데 아까 체언이라는 게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죠. 결국 관형어라는 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를 수식하는 말들로 쓰입니다. 예쁜 세리쌤이 수업을 한다 해서 세리쌤이라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예쁜이라는 단어 역시 관형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관형어에는요. 아까 단어 속에서 쓰였던 관형사 뿐만 아니라 관형사 당연히 포함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동사나 형용사, 명사나 대명사가 관형어의 형태로 바뀌어서 관형어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안에서 부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을까? 당연히 있겠죠. 부사처럼 용언을 수식해주는 말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부릅니다. 역할은 역시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용언이 문장 성분으로 들어오니까 뭐가 됐어요? 서술어가 됐다, 그죠? 자, 그러면 부사의 역할을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서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사에서는요, 역시 아까 얘기했던 매우, 아주와 같은 부사 당연히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동영사, 동사나 형용사 같은 것들이 부사어로 형태를 바꾸어서 용언을 수식해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감탄사 남았네요. 감탄사는 독립언, 혼자 쓰이는 말이다, 그죠? 문장 성분 안에서도 독립어라고 해서 따로 떨어져서 스스로 문장을 이루곤 합니다. 다른 문장과 관계없이 문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독립어에는요, 아까 얘기했던 감탄사 당연히 포함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부르는 말, 세리야 이런 건 다른 문장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리야, 호경아 이런 것들 부르는 말은 다른 단어들과 관계없이 독립어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장을 이루는 성분들은 총 몇 가지가 있었어요? 7가지가 있네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라는 7개의 성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7가지 성분들 중에서는요. 문장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필수적인 성분들도 있는 반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장식과 같은 아이들도 있어요. 자, 이 4가지 성분들 중에서 꼭 있어야만 문장이 완성되는 애들, 없으면 허전한 애들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주어. 밥을 먹었다. 누가요? 궁금해진다, 그지? 주어. 누가 밥을 먹었다. 주어 궁금해집니다. 주어는 꼭 있어야 하는 성분이에요. 나는 먹었다. 뭐를 궁금해져요. 역시 목적어도 반드시 있어야만 문장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나는 됐어. 뭐가 됐는데? 보어 역시 없으면 허전해요. 그죠? 보어도 반드시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는 있어야 되겠어? 서술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나는 밥을 뭐 줬다고. 그치? 서술어 꼭 있어야 되겠죠. 관형어나 부사어 같은 애들은 어때? 꾸며주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꾸며주는 장식물들. 자, 세리쌤이 머리띠 안 쓰고 오면 세리쌤이 아니에요? 안경 안 쓰고 오면 세리쌤 아니에요? 아니다, 그지? 꾸며주는 애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야기했던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있어야만 문장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성분이다 라고 해서 필수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관형어나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수식하는 아이들이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부속품 같은 애들이다 라고 해서 부속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독립어는 뭐라고 부를까? 혼자 쓰는 애들, 그죠? 혼자 사용될 수 있는 독립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7가지 성분들 중에서 어떤 게 필수 성분이고 어떤 게 부속 성분인지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고요. 문장 안에서 주어가 뭐냐, 목적어가 뭐냐, 보어가 뭔지, 또 서술어가 뭔지, 여러분이 또 관형어가 뭔지, 부사어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실제 여러 문장의 예시들을 보면서 문장 성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